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검수완박법은 9월 달에 시행됩니다. 4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9월 이후에는 3개만 남습니다. 부패, 경제, 선거 이렇게 3개 남고요. 선거는 12월 31일까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 경제 두 가지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중수청을 논의한다는데, 그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중수청으로 나머지 부패, 경제 수사권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검수완박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고 실제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했는데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국정과제 4번에 명시된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항목은 검수완박이 통과되어도, 이건 통과되기 전에 이제 어제 오전 상황이니까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안 위원장은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 그럼 경찰개혁은 또 어떻게 하는가?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되돌려놓는 방법이 있느냐 과연?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에 의해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년 뒤에 총선거가 있죠.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확보해서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요거보다 좀 원위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6대 범죄 정도로는 원위치시키는 거.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전격 취소하고 어젯밤에 9일에 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두 가지로 댔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또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됐다. 이러는데 증인 채택은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2+2.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채택한 증인은 임은정 검사, 그 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 두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만약에 9일날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임은정 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 두 사람하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법률적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가지게 됩니다. 그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확정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장문을 짧게 냈죠.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과 관련한 민주당 측, 그 다음에 증인과 한동훈 후보자 간에 극렬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자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민주당이 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수단,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소원 청구하고 뭐 법조계에서도 청구하고 뭐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의 운명이 좌우되겠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과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받고 나서는 이제 본안 심판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안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가처분 신청은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이 법원에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헌재에서는요, 그렇게 금방 안 나옵니다. 몇 달, 뭐 석 달, 넉 달, 뭐 막 이 정도로 걸리는 게 보통 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그 시행이 되기 전 정도에는 뭐 가처분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자, 만약에 거기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효력정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안소송은 또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법안에 효력정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왜? 헌법재판소 9명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9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이게 언론에서는 이른바 진보 성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명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6명 이상으로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6명이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본인들은 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것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때는 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없이 전원 일치로 그거는 이제 뭐 탄핵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통의 경우에 헌재 결정은 사실은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거는 이제 과연 지금 그 국회에서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검찰 뭐 이런 데 하고 이제 그 소위 어느 쪽에 권한이 더 많으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5명 이상이 정족수인데 6명이 제가 아까 진보 성향이라고 그랬죠.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차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헌재에서 이걸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우연 소송을 누가 제기했다. 그렇게 됐는데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바꾼 뒤에 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지금 다 올라가 있죠? 별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국민투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뭐 수도권만 했더군요, 또. 그래서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했더니 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가 60%가 넘었습니다. 글쎄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뭐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투표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의미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국민투표 이런 걸 가지고 선동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입장인데 왜 그러냐? 그래 국민투표에 붙여서 우선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양론으로 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2조에 보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가 과연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거는요. 수사권을 증발시켜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빼앗아서 경찰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게 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 만약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국가 안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빼앗아서 경찰로 준다는데 이거는 안위가 국가 안위와 연결지으는 게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투표에 만약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논란이 있는데 붙여서 자 잘못됐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럼 뒤집을 수 있느냐? 못 뒤집죠. 아니 국회에서 통과돼서 공포 시행된 법률을 국민투표로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 법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논란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도 국민투표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선동해서 뭘 어쩌게 했다는 건지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뒤집을 수 없다면 왜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느냐. 그게 제 생각이다. 물론 시원스럽게 국민투표 붙여서 저들을 무찌르자. 무찌를 수가 있나요? 뒤집을 수 없다 국민투표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법률적인 방법인데 그거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국민투표? 이거는 무의미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총선에서 과반 확보해서 법 개정.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건 또 2년 뒤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재를 통하지 않으면. 근데 헌재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할 수는 있다. 그게 뭐냐? 자, 우선 9월부터는 부패 경제 선거 이렇게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중에 선거가 또 경찰로 넘어가죠. 그럼 부패 경제 이렇게 두 가지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부패, 경제 요거를 최대한 확대해서 물론 부패범죄에다가 직무유기 이런 것까지 공직자의 직무유기, 선거 이런 것까지 넣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부패범죄라는 것이 제법 넓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도 공직자 누구든 여튼 부패나 부패와 연관된 범죄,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패, 직권남용에서 돈 받아 먹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해서 대통령령은 국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 국회에서 한때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령도 국회가 통제하자.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방어할 수가 있죠. 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은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좀 넓혀놓으면 지금 6대 범죄 수사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 하나,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죠.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개시권을.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국회 전체의 권한과 동일시하느냐.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개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상설특검, 이걸 법무장관 혼자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아바타가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장관이 되면 상설특검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 아마 한두 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또다시 이 상설특검법 개정하자고 할 겁니다. 그때는 그것도 방어할 수 있죠.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상설특검. 이걸로 대처하는 방법. 근데 상설특검은 거기에 사실상 특검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특검 추천위원회 캐스팅 보트를 대한변협 회장이 지고 있습니다. 여당 2명, 야당 2명. 거기다가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거는 뭐 민주당 쪽 손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법무부 차관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지명하는 셈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캐스팅 보트는 대한변협 회장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 회장은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과 공감대가 꽤 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수완박 이걸 완결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보면 1년 6개월 내에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저는 설립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또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면 중수청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장관 관할하에 두자니 말이 안 되고, 중수청장 보나마나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어차피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위원회는 뭐 누가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중수청장을 정말 베테랑 검찰 수사통 출신을 중수청장으로 한다. 그럼 그게 이제 이름만 바꾼 검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꾼 과거의 대검 중수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제가 민주당이라면 중수청 안 만들고 차라리 그냥 검찰한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것만 계속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중수청에다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다만 중수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공수처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죠. 전환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저 같으면 중수청 안 만들겠다. 민주당 입장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중수청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만든다면 중수청을 독립기관,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만들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최대한 빼려고 하지만 아무리 빼려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현행법상 중수청장을 임명할 권한이 글쎄요, 뭐 국회가 임명한다 이럴까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설치법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데 취임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과연 이 검수완박법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워낙 제가 보기엔 요설이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 뭐 국민투표 붙이자 이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과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